하메네이 정권은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에요. 최대 3만 명 이란 시민을 학살한 것도 바로 하메네이잖아요. 미국은 무서워. 마두로 잡아가고 하메네이 한 번에 폭탄시켰대. 뭐 뱀의 머리를 잘랐다 그랬거든요. 누구랑 협상해요? 지휘부를 제거하면 무서워서 항복한다? 이 신정체제는 그게 어렵다고요. 김정은 우리가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맨날 지금 돌아다니는데 김정은 지금 어떻게 돼요? 끝나요? 또 다른 불확실한 혼란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도 막혀요. 이란도 안에 항구가 다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할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중동 주변 국가로 막 터져 나갑니다 이제. 일단 사실은 이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사실은 골리앗이 뭐 일방적으로 다윗을 두들겨 팰 수밖에 없죠. 일단 체급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장기간에 대한 정찰, 감시를 통해서 이란의 주요 방공 시스템, 공격 시스템,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을 제거했고 첫날 하메네이를 비롯한 주요 지휘부를 제거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초기 목표는 달성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없어요. 맨패드 정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왜 의미가 없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79년부터 89년까지 약 대략 진행됐던 10년간 진행됐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산악지역이고 소련군이 지상군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 무자헤딘을 소련군이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 헬기나 보병, 수송 헬기들을 대량으로 투입했는데 그러려면 이 헬기들은 저공 비행을 하고 저공 공격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제공한 스팅어 미사일, 뭐 MI-24 하인드부터 시작해서 소련의 헬기들이 회전익 항공기들이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이란 전쟁은 특이하게 항공전이거든요. 요 직전의 항공전은 코소보 항공전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주권이 들어갔지 연합군들이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인종청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상병력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F-117도 격추됐죠. 왜냐하면 항공작전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거든요. 항공작전만으로 주요 거점이나 시설들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작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을 쏘고 있고 이란도 대응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이란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냐하면 사전에 파악된 시설들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란의 반격 능량은 줄어들죠. 특히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텔, 그 다음에 고정식 발사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사일 분야에서는 이란이 불리하죠. 발사대가 파괴되니까. 실제로 초기에 비해서 점점점 이란의 미사일 반격 능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란의 하늘은 미국과 이스라엘 거다. 마음대로 때리고 있다. 주요 시스템을 모두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면 초기 목표는 달성이 됐다. 근데 그 다음은요. So what? 영원히 죽여요? 그러니까 항공 전력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어요. 지금 가장 유명한 항공전이 BOB, 배틀 오브 브리튼이거든요. 독일이 모두 유럽을 석권했죠. 프랑스도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남은 건 영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히틀러가 힘이 세도 썩어도 준치라고 대영 제국의 해군을 이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 바다를 못 건넜죠.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독일 공군의 루프트와페, 그 유명한 괴링이 주연하는 통해서 BF-109, 그 세계적인 당시 최신의 비행기였죠. 그 다음에 BF-110 이런 것들, 111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격기, 전투기를 통해서 동반해서 런던 폭격을 포함해서 괴멸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이게 유명한 BOB 배틀 오브 브리튼이에요. 수천 대의 항공기가 뒤엉켰죠. 역사상.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다 뒤엉킬 건 아니에요. 수십 대, 수백 대가 계속 오고 가면서 매일 전투를 했거든요. 도보협 상공에서. 영국이 많은 타격을 입었죠. 런던도. 그러나 영국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항공전. 왜? 지상병력이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히틀러는 결국 바르바로스 작전, 독소 조약을 파괴하고 동부전선으로 갔고 이게 히틀러의 몰락의 시작이었죠. 자, 항공전으로 어떻게 전쟁을 끝냅니까? 완전히 괴멸시키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굴을 폭파했으면 들어가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타격한다 그러면 끝없이 항공전만 합니까? 코소보 전쟁에서도 재밌는 게 그 당시 세계 최첨단이었던 F-117 스텔스 폭격기 추락했어요. 추락했고 그 추락한 기체가 중국으로 넘어갔고 이게 중국의 스텔스 비행기 만드는데
한 계기가 됐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밀덕사에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그 스텔스 비행기까지 추락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항공전으로만 가면 비전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항공기가 피격은 안 당해도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소티를 소화하다 보면 이란 상공에서 격추가 아니라 항공기가 고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고장은 나요. 과부하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항공기로만 계속 미사일은 또 재고가 있잖아요. 소모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항공기 투하를 해야 되는데, 자, 토마호크나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미국이나 모두 재고가 있어요. 재고에 제한이 없는 게 바로 멍텅구리 폭탄. 자연화학급 MK 계열의 82, 84 같은 폭탄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여기다 유도키트를 달거나 JDM 같은 것들 투하, 이거는 물량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항공기가 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언제 항공기가 테헤란 상공에서 비전투 손실로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악몽이겠지만 미국, 이스라엘 비행사들이 테헤란, IRGC, 이란 혁명수비대의 포로가 되는 장면이 이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무한정 피로가는 거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육군이 그래서 보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깃발 꽂아야 끝나는 거거든요. 들어갈 계획이 없잖아요. 이렇게 봅시다. 90년 걸프 전쟁 때, 사막의 폭풍 작전 때 1990년 후세인이 8월에 쿠웨이트 침공했어요. 다음에 미 지상군이 들어간 건 1990년 2월이에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걸렸어요. 항공전을 시작한 건 1월이에요. 왜? 전쟁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이라크는 이란 인구의 절반, 4,500만밖에 안 돼요. 자, 이 전쟁을 위해서 미국은 6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 그 당시 연합군 34개국이었어요. 무려 95만 명의 병력이 모였어요. 지상군만 해도 55만 명쯤 됐어요. 5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공지전을 통해서 이라크를 통신망, 방공망을 무력화한 다음에 이라크군을, 그 다음에 지상군이 물밀듯이 탱크 사단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끝냈거든요. 이란은요, 지금 지상군 병력 준비 전개가 안 돼 있어요. 연합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미군의 공승만 갖고 의존하고 있어요. 거기 왜 들어가요? 거기 전쟁이 명분이 없잖아요. 후세인은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그냥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수십만 명 어떻게 긁어 모아요, 미군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병력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 병력들이 활용이 되려면 주변 국가들, 이라크나 이란과 접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걸프만을. 상륙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에 병력이 집중되거나 이라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라크에는 또 시아파 민병대가 있거든요. 이 시아파 민병대는 이란 편이거든요. 저 지상군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센트콤 중부군 사령부가 이 중동을 관할하고 있고, 오함대, 그러니까 바레인에 있거든요. 여기에 전개된 해병 원정대는 최대 1개 여단밖에 안 돼요. 3,000여 명밖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사령이죠. 이란은 아마 지상군 들어오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지옥이 되니까.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은 또 사막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게 아니고 사막은 거의 맨 땅 황무지라고 보면 돼요. 탱크 작전이 아주 이상적이에요. 이라크군은 눈 멀었으니까 여기다 아파치부터 M1, A1, A2, 에이브람스, 이런 브래들리, 이런 것들이 눈 깜깜이 된 이라크 기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일방적으로 학살한 거예요, 사실. 이란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변에 걸프만을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고, 이 준비가 되겠어요, 눈에 안 띄게? 지금 지상군 전개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라크 내 쿠르드족을, 이란 내 쿠르드족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공중전만은 안 되니까 지상군은 들여보내기 싫고, 들여보내려면 어마어마한 준비, 의회가 반대할 거고, 미국 국민의 59%가 전쟁 반대, 12%만 지상군 전개 찬성이거든요. 과거의 경험 끔찍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쿠르드 얘기까지 나와요. 쿠르드족이 3천에서 4천만 대예요. 어디에?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퍼져 있거든요. 이란에 한 800만 명에서 600만 명, 터키에 한 1,500만 명, 이라크. 자,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을 활용하겠대요, 트럼프가. 이건 최대의 실수예요. 쿠르드족이 반군을 집어넣어서 이란과 싸우게 하겠다는 거죠. 자, 쿠르드족이 개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란에는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쿠르드족은 소수거든요. 이란 인구의 10%도 안 되거든요. 7, 8%밖에 안 되거든요, 최대. 그럼 쿠르드족의 목표는 뭐겠어요? 독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란인들이 하메네이를 지지하든 안 지지하지 않든 소수민족이 독립한다고 그러면 이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집을 하겠죠.
이 이란인들이 쿠르드하고 손잡고 하메니 정권을 싸운다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희고하는 사람들이라도 전쟁 끝나면 쿠르드족이 독립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땅 가지고. 이란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튀르키예. 1,500만 정도 되는 쿠르드족이 있는데 튀르키예는 골머리를 앓거든요. 이 쿠르드족 독립 때문에. 근데 미군이 쿠르드족에게 무기 주고 집단화하면 이 쿠르드족이 튀르키예하고 연대 안 하겠어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요. 쿠르드족을 활용하겠다. 이건 최악의 실수 발언이에요. 거기다 쿠르드족은 또 뭐가 있느냐. 항상 이라크 후세인 정권 때 쿠르드족 자극해서 무기 준 다음에 배신하고 IS 전투할 때도 무기 준 다음에 배신하고 쿠르드족은 미국한테 배신당한 기억밖에 없어요. 일부는 찬성하겠죠. 미국과 합세해서. 그러나 쿠르드족을 활용을 한다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플랜 B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준비도 안 되는데 지상으로 투입한다? 갑자기 쿠르드족이 왜 나오고? 이란은 쾌재를 부를 거예요. 쿠르드족 제발 들어와라. 그럼 이게 민족 붕괴가 되잖아요. 자, 이란의 인족 구성을 보면 한 55%가 페르시아계. 그 다음에 아제리라고 하는 아제르바이잔계가 한 15% 20%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란에 거의 동화되어 있어요. 하메네이도 아제리 계통이라는 설까지 있어요. 이란의 주요 지휘부가 다 아제리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쿠르드 사람들이 뭐 분열할 거다? 쿠르드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제리족도 물론 페르시아계와 똑같진 않지만 분쟁에서 뭐 독립하겠다. 많이 편입되어 있어요. 주류사회에. 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2, 3일 끝낸다? 얼마 간다? 그러다 이제는 뭐 무제한할 수 있다? 지상군 투입할 수 있다? 쿠르드를 투입한다?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추억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마두로 잡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마두로 채찍근인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짜움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부 정보 받아서 자, 안가 시설 다 로드리게스가 넘겼을 거고 그러니까 델타포스가 신화를 쓴 거죠. 한 명도 안 죽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는 누구예요? 마두로하고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독재 정권이에요. 뭐 부정선거 잡으러 갔다. 로드리게스가 부정선거의 수혜자인데 그러면? 부정선거론자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로드리게스 잡아가야죠. 지금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은 그대로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일반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독재 정권은 그대로 있다고요. 속이 빨 때만 중국 가던 게 지금 미국으로 간 것뿐이에요. 이란은요. 이란 내에 친이란파가 있어요? 친미파가 있어요? 트럼프는 말하는 것마다 다 들켜요. 아, 우리가 염두에 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죽은 것 같다. 그럼 자기 염두에 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세 군데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란 내에 미국하고 영향력이 있는 세 군데가 있겠어요? 하메네이 폭정이 얼마나 심해 야권을 완전히 분해시켜놨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다. 공정전만으로 끝내겠다고 그러는데 공정전만 안 끝난다. 지상전 돼야 되는데 지상전 준비 안 돼 있다. 쿠르드족 들어가면 더 꼬인다. 또 하나는 만일에 지금 쿠르드족이 들어가서 내전이 벌어지면 이건 화약고가 터지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특징이 다 순위파예요. 순위파의 왕조 국가예요. 그러면 이 왕조 국가는 사실 취약해요. 정권 기반이. 그러니까 항상 이란을 두려워했던 게 이슬람 혁명이 주변 국가를 가서 이 왕정 체제를 무너뜨릴까 봐 이 국가들은 아주 지금 취약하단 말이에요.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 군대 중에 거의 상당 부분 다 용병들이에요. 외국에서 왔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100만인데 원주민은 전체 규모는 거의 1000만에 가깝거든요. 인도계만 300만이 있어요. 아주 취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그걸 노리는 거죠.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또 하나 주변국들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얻어맞으니까 이란과 전쟁을 한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게 시아파, 순위파의 뿌리로 올라가요. 예, 종교전쟁이 돼요. 그러면 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저는 개인적으로 센트콤 이란 중부사령관이 전쟁 끝난 다음에 그랬거든요. 전쟁 초기 28일 타격하고 나서 뱀의 머리를 잘랐다 그랬거든요. 자기들 마음이죠. 뱀의 머리, 아나콘다 머리를 잘리면 몸이 아무리 커도 끝나죠. 꿈틀거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는데 이란은 메두사예요. 머리가 많아요. 이걸 잘라도 당장 하메네이 아들이 있잖아요. 모스타바, 라리자니, 총 안보서기, 이브라임 라이시 전 대통령 모두 다 강경파예요. 자, 이란의 신정체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벨라에테 파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호메이니 79년에 만들었던 호메이니가 이 벨라에타 파키라는 이란의 신종 체제를, 이건 뭐냐, 신의 대리 섭정 체제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가려면 시아파의 12이만파, 시아파 중에서 이란은 12이만파거든요. 이거 최대 파벌이에요. 전 세계 무슬림이 한 20억 되는데 그 중에 한 2억 정도가 시아파예요. 나머지는 다 순위파예요. 90%가. 근데 이 시아파가 중에서도 이란은 12이만파인데, 자, 이맘 하면 느낌은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이란 무슬림의 성직자라는 느낌이 들죠. 자, 이맘은 뭐냐면, 시아파에서 이맘은 이렇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죠. 무함마드는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거든요. 여기서 이 이슬람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렇게 단기간에 전 중동을 휩쓸었느냐, 세계를. 왜 저렇게 서로 종파끼리 싸우느냐, 왼수처럼. 이게 다 이슬람, 무함마드의 출발돼요. 이슬람 종교는 생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 군사 지도자, 사회문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꾸란은 그 당시 이 무질서에 있던 그 중동의 일종의 생활 규범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정의로워요. 약자, 고아, 과부들을 도와주고 일종의 생활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으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고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예요. 자, 예수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후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이니까. 그럼 예수의 제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를 승계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부처는 깨달음이죠. 해탈,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놓는 거죠. 무력이 없는 거죠. 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깨달았다고 해서 권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무함마드는 뭐예요?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군사 권력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함마드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아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위 칼리프,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632년 무함마드 죽고 나서 661년까지 4명의 칼리프가 탄생을 해요. 첫 번째는 아부바크르, 두 번째는 우마르, 우스만, 네 번째가 알리거든요. 그런데 무함마드가 죽기 전에 이 네 번째 알리가 후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계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후계자로 해석될 만한 말을 남겼지만 후계자로 지명은 안 했거든요. 자, 이게 네 번째라고 그랬어요. 4대 칼리프. 이게 661년이에요. 이 양반 그 죽은 지가. 630년에 죽었죠. 여기서 아부바크르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친구가 일대 칼리프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 2년 정도 집권했지만 이 사람만 유일하게 자연사했어요. 무함마드 후계를 안정화시켰어요. 근데 시아파는 이 아부바크르를 인정을 안 해요. 순위파는 인정을 하는데 요 네 번째 알리만 이 시아파에서는 정통 칼리프로 인정하는데 이맘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일대 이맘. 자, 2대 우마르 우스만인데 알리까지 다 피살당해요. 자, 그런데 왜 시아파가 4대 알리를 자기들의 유일한 무함마드를 승계하는 일대 이맘으로 생각하느냐? 이 알리의 부인이 파티마인데 파티마가 무함마드 딸이에요. 알리는 무함마드 사촌이면서, 그리고 무함마드가 자, 나의 후계자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대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자, 피살당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우스만이 피살을 당하는데 우스만이 이 무아위야라고 하는 세속 왕조, 이게 이제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의 총독이었어요. 이슬람계로. 요 같은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스만이 피살당하고 알리로 승계가 되니까 이 무아위야가 불만이 있어서 알리하고 충돌해요. 전쟁을 해요. 이게 바로 유명한 657년의 시핀 전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아위야 그 총독이 이끄는 이쪽 세력과 이 무아위야 왕조 창시자예요. 무아위야가 이 알리와 충돌해서 시핀 전투에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시핀 전투 후유증으로 알리가 피살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산이에요. 하산. 자, 알리가 죽었어요. 자, 그럼 하산은 누구예요?
무함마드 딸 파티마와 알리 사이에 태어났죠? 무함마드 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알리가 현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무아위야 왕조와 넘겨줘요. 난 싸우기 싫다. 싸우기 싫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칼리프 자리를 넘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독살당해요.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후세인이에요. 예. 자,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시아파 1세는 시아파의 그 첫 번째 이맘은 알리죠. 알리의 아들이 그 하산이었죠. 권력을 줬지만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이 동생이 후세인이에요. 후세인도 누구 피가 있어요? 무함마드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후세인이 지지자들을 이끌고 100명도 안 돼요. 지금 형을 죽였으니 내가 정통 칼리프 이맘이라고 정통 칼리프라고 전쟁을 하러 가요. 이게 카르발라 전쟁이 아니에요. 70명, 100명 무슨 전쟁을 해요. 가족 다 포함해서. 이때는 무아위야의 아들인 야지드 1세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여자들은 잡아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함마드의 피를 이은 이 후세인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목을 다마스커스 야지드한테 보냈다느니 뭐 쿠파를 보냈다느니 뭐 설이 많아요. 이쪽이 사실은 이쪽 무아위야 양조 야지드 이쪽이 엄밀히 보면 순위파는 이쪽을 다 인정하는데 시아파 입장에서는 이쪽은 뭐가 돼요 지금? 왼수죠? 아슈라라고 그래요. 이 목 잘린 후세인이 죽은 날을 아슈라라는 시아파의 아주 큰 종교 기념일이거든요. 뿌리로 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알리가 1대 이맘이에요. 2대 이맘은 하산, 3대 이맘은 후세인이죠. 이게 600년대 얘기예요. 12번째 이맘, 제가 12이맘파라고 그랬죠. 12번째 이맘이 9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요 피가 내려오는 거죠. 무함마드의 피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5살 전후에 사라져요. 12대 이맘이. 왜냐하면 이쪽 야지드로 시작되는 이쪽 세속 정권이 이쪽 시아파의 무함마드의 피가 내려오는 쪽을 계속 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죽였다는 설이 유력한데 어릴 때. 근데 시아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숨었다고 생각해요. 죽은 게 아니고. 안 끝났다 그 사람이.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부터는 이제 신비주의로 가요. 이 12번째 이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애가. 그래서 종말 때 재림한다고 생각해요. 재림신앙으로 가요. 이게 12이맘파예요. 예, 그 12이맘파가. 그러면 12이맘파 뿌리로 올라가면 자, 순위파는 어떻게 돼요? 왼수가 되는 거죠. 이 참수를 한, 그러니까 이 후세인을 참수한,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받은 후세인을 참수한 그쪽의 순위파의 그 뿌리가 그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란이 12이맘파예요. 시아파에 여러 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파가 12이맘파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자, 벨라에테 파키라고 하는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어떤 이론을 정립했느냐? 그 12이맘, 마지막 이맘이 알-마흐디예요. 알-마흐디가 살아있고 지금 재림을 할 건데 그 재림을 할 때까지 누가 통치하느냐? 바로 라흐바르라고 하는 종교 최고 지도자. 그게 호메인이고 2대가 누구냐? 하메네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이맘파에서 이 라흐바르, 호메이니와 하메네이는 이맘의 뜻을 받아서 현재를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했냐면 12이맘파에서 종교 지도자, 신정체제가 가지는 이란에서 그 위상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메네이. 근데 그 하메네이를 죽인 거예요. 12이맘파의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순교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혁명승비대 IRGC가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 적들이 우리 이맘을 죽였다 그랬어요. 하메네이를 이맘으로 습격화시킨 거예요.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냐.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걸 알아야 하메네이 죽고 나서 자 베네수엘라처럼 뭐 후계자가 나와서 뭐 로드리게스처럼 미국과 협상한다. 자, 우리 이 말씀 들었을 때 하메네이 지지자들이 하메네이 죽음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협상하자. 이란 정보기관이 미국하고 협상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다 모지타바 하메네이의 아들 차남, 이건 이란의 혁명수비대 20만에 달하는 최청의 하메네이 정권을 수호하는 이 벨라에테 파키라고 하는 이 정권을 수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바시디 민병대까지 합치면 100만쯤 되거든요.
그럼 이 모주타바는 여기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자예요. 근데 이 모주타바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죽었어요. 부인도 죽었어요. 자식도 죽였어요. 누가? 미국 공수배. 자, 그러면 모주타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미국과 타협을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도 순교의 길을 택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순교의 길을 택하죠. 아버지 죽고 부인 죽고 자식 다 죽었는데 미국과 협상한다고요? 이 사람이 실권자인데? 그리고 지금 하메네이 정권은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왜냐? 1988년에 89년에 이 이라크 전쟁이 끝나거든요. 이라크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88년에 이 당시에 이 하메네이가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누구냐면은 몬타제리라는 사람이 후계자였어요. 근데 왜 하메네이로 갔느냐? 그 당시 이란에 한 3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있었는데 반체제. 호메이니는 이라크 전쟁, 이란 전쟁이 끝나면 이 반체제가 정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로 조금 통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반체제를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만 명을 사실상 즉결 처형합니다. 근데 이때 몬타제리는 이걸 반대했어요. 후계자는. 그래서 몬타제리는 제거되고 이 3만 명, 최대 3만 명을 처형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바로 하메네이. 그리고 이번에 최대 3만 명 이란 시민을 학살한 것도 바로 하메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나쁜.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2024년 비공식 처형 건수가 2,000건으로 추정이 돼요. 다 반체제 인사예요. 말이 재판이지 5분 재판하거나 심지어 화상 재판하거나 처형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정말로 거의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른 정권은 맞아요. 용서받지 못할 정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 1979년 호메이니 혁명, 하메네이는 89년에 집권했고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강력한 시스템, 벨라에테 파키라고 하는 신정 시스템을 구축해 놨을 거 아니에요. 야권은요. 없단 말이에요. 그 괴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뱃머리 잘랐다? 아니죠. 지금 이제 왜 매주 산지 알겠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머리가 끊임없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가 죽으니까 만세하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오죠? 거꾸로도 있어요. 지금 시아파. 파키스탄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미국 영상안에 난입했죠. 왜? 파키스탄의 시아파가 4천만 명이거든요. 일부 시아파, 극단주의 시아파들은 이란으로 돌아가요. 미국과 전쟁하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종교의 시야. 그게 이쪽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하메네이 독재 체제에 지친 사람들을 누가 봐도 하메네이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세하겠지만 반면에 여기 믿음을 가진 그래서 민주주의가 복잡한 거예요. 그냥 하메네이를 제거했어도 이란인들이 제거했어야죠. 우리처럼 60년 4.19 혁명 그래도 누가 왔어요? 박정희 군사 쿠데타 5.16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숭고한 피를 뿌렸지만 누가 왔어요? 전두환 87년 시민혁명 했지만 누가 왔어요? 노태우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3당 합당으로 겨우 문민 정권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으로 왔잖아요. 이 긴 과정이 왜 중요하냐?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피와 땀을 먹고 자라니까 우리는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메네이를 모두 제거하고 신정체제를 없앴어요. 그럼 나머지 이란 시민들이 합의해서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 안에 분열부터 시작해서 반대 이게 생기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기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쓰러뜨리고 붕괴하고 제거했어도 이란인 손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제거했잖아요. 그럼 하메네이를 지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똘똘 뭉치겠죠. 지금 하메네이 제거하고 나니까 이란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데모해야 안 해요? 못 하잖아요. 전쟁 시기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더 서슬이 시펄해서 총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란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외부에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하메네이를 제거해버리니까 순교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하메네이는 내버려 둬도 죽을 사람이에요. 39년생이고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걸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었잖아요. 이쪽 강경파들한테는. 그래서 이번 작전에 미국의 의도가 너무 단순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불확실성의 뚜껑을 여는 거지. 이렇게 생각, 뭐 지금 접촉하고 있고 조만간 뭐 협상에 나온다. 협상할 수 있겠어요? 강영파 입장에서는. 지금 12~2만파의 신정체제를 설명했잖아요. 이게 뿌려놓은 게 한 번에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종교라고 말 안 하지만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 잡아갔다고 구속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 내가 사이비였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사이비 교주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속인 거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충격이 있죠. 그런데 그 사이비 교주 잡아갔다고 그래서 그 신도들이 잡아갔대. 역시 악인은 벌 받나 봐. 그리고 집에 가나요? 결집하죠, 오히려. 탄압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참 슬픈 거죠. 용서받지 못할 하메네이 정권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이제 이란은 불확실성의 뚜껑. 그 다음에 지상군 들어갈 생각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쿠르드 쪽까지 얘기했잖아요. 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란이 내전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중동 전체가 불안해지. 중동 주변 국가로 막 터져 나갑니다, 이제. 시아파, 수니파 싸움으로 번질 거고, 쿠르드 쪽,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내전으로 갈 거고, 그럼 또 이 쿠르드 쪽은 또 트리키에 영향을 줄 거고, 아니, 이게 아주 복잡한 방정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덧셈 뺄산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란은 끌어들이려고 그러거든요. 주변국의 약점을 알거든요. 왕정체제, 그 다음에 용병에 의지하는 군대 구조를 알거든요. 그러면 주변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됐잖아요. 자, 지금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다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왕정체제는 항상 불안한 게 지금 이슬람으로 묶여 있잖아요. 아무리 시아파지만 이슬람 문명권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기독교와 그 문명과 손을 잡아서 시아파 전쟁을 한다? 이 그림이 이뻐요? 이쁘지 않잖아요. 거기다 지금 말했지만 쿠르드족, 그러니까 트리키에 에르도안, 이란 형제 이런 표현 말하잖아요. 당장 파키스탄 시아파들 움직이잖아요.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주변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쿠웨이트가 그럼 힘 합쳐서 그럼 이란과 전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이란의 시아파한테는 명분이 더 생기는 거죠. 수니파가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이쪽에 싸우는 사람들은 이판사판이지만 전 세계 무슬림들이 보기엔 어떻게 돼요? 무슬림끼리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까지 끼인. 호르무즈는 참 끔찍하죠. 폭 좁은 데는 한 40km, 50km. 그 다음에 유도선 다니는 데는 10km 그러지만 더 좁은 데 더 좁아요. 한 3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정설이에요. 안전하게 다녀야 되니까, 수심 때문에. 유도선 길이가 몇백 미터잖아요. 그 몇 척만 침몰해 봐봐요. 더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란이 기뢰가 수백 발이 있는데 그냥 뿌려버리면 나중에 회수도 못 해요. 그럼 아예 거기 기뢰 제거하는데 몇 달만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난해 6월 전쟁 때, 12일 전쟁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미국이 공격하니까 6월 13일 날 공격했어요. 6월 24일 날 끝났어요. 미국이 참전한 건 6월 20일이에요. 이게 12일에 합쳐서. 이스라엘이 공격한 다음에 이란이 반격하는데 한 20시간 걸렸어요.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22일 날 미국이 폭격하니까 이란이 약속대련,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최대 공격인지 미리 연락해서 야, 우리가 미사일 쏠 거니까 니네 피해. 왜? 이란도 반격했대.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메네이 지휘부가 살아있으니까 협상이 된 거죠. 전략적으로. 지휘부를 제거했잖아요. 그럼 누구랑 협상해요? 지휘부를 제거하면 무서워서 항복한다? 이 신정체제는 그게 어렵다고요. 항복하려고 해도 지금 이 신정체제의 지휘부와 다 연결된 사람들인데 여길 제거해버렸는데 지금 복수할 생각이 있지. 이 와중에 야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말 꺼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테러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지도부 제거하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도 막혀요. 이란도 안에 항구가 다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죠. 아니 어떻게 협상하다가 적 지휘부를 날려버려요. 자, 젤렌스키를 푸틴이 왜 안 없앨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몰라요? 다니는들 알지. 젤렌스키 죽이면, 젤렌스키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러시아 안에는 우크라이나인들 테러로 뒤집어집니다. 만일에 푸틴 못 죽일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특수공작대가? 죽일 수 있어요.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핵으로 공격하겠죠. 아니 지금 사람들이 와 귀신 같아 어떻게 한 번에 죽여. 왜 못 죽여요? 자기 집무실에서 죽었는데 왜 못 죽여요? 알고 있는데. 김정은 우리가 참소 못할 것 같아요?
맨날 지금 돌아다니는데 현지 지도하고 맨날 다니는데 그 어딘지 모를 것 같아요? 김정은 죽이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또 다른 불확실한 혼란의 시작인 거죠. 이게 자꾸 착실하는 게, 미국은 무서워. 마두로 잡아가고, 무슨 뭐 화면이 한 번에 폭탄시켰대. 뭐 교통카메라까지 다 봤대. 저 정도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할 수 있어요. 중국 인공위성이 지금 미국 항공모함 가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의 전쟁을 떠나서 호르무즈라고 하는 전 세계 젖줄인데 트럼프 지 맘대로잖아요. 무슨 지상전에 우리 무한정 할 거야. 그럼 이란 혁명 수비자는 갈 데가 없잖아요.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할 거야.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격은 제가 보기엔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란의 정치체제, 이슬람의 정치체제, 그 다음에 이란의 특수성, 쿠르드족을 끌어들이는데 말한 것 자체가 이건 최대의 실수가 될 거다. 최대의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